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저는 지금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주 서항마을이 혁신 사례로 소개가 돼서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진병길 신라문화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 와서 지금 혁신의 사례로 발표가 됐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병길입니다. 네, 뭐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어제부터 시작됐죠. 네네. 3일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현 정부 출범해서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의 그 사례들 네. 동안의 그 이 정부 혁신 성과를 한 자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행안부가 함양부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데서는 다 참가를 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한 8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 하고 59개 혁신 정책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항마을이 문화재 부분 됐지 않습니까? 당첨된 그런 선정된 그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1차적으로 행자부에서 현 정부 2년 6개월 만에 새로움을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그래서 부처와 지방 그 광역도 단위의 공공기관에게 이제 공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문화청은 문화재다 보니까 우리 서항마을이 문화청 대표로 선정을 해줬었고요. 선정이 된 과정들은 서항마을이 지금까지 9년 동안 대나무를 베고 주변 고분을 정비하고 탑 주변을 정비했던 이 사례들이 단순한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긴 시간에 그것도 민간인 단체가 추가되고 문화재가 경상북도가 지원해주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라문화원이라고 해서 사실 원장님을 소개받을 때도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걸 이제 뭐 설명하거나 뭐 대표가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서항마을 가보니까 엄청난 그 마을에 서항마을 전체가 변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혁신의 하나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그 마을을 이제 옛날에 좀 그 지저분했던 그 표현은 좀 그렇게 합니다만, 그 왕릉 옆에 그런 마을들을 완전히 새마을운동 이상의 그런 그 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서항마을의 그런 컨셉에 맞게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서학서원의 문화재 활용이 보존에다 캐치뿌리를 걸고 심전지를 할 때 마침 그 서학서원 정교님께서 그 서학도 한번 바꿔서 활용을 해보라 해서 저희들이 달빛갱이라든지 추억 수학연 이런 부분을 할 때 계기가 돼서 출발했게 되고요. 그 숙박을 하니까 문화재를 자연스레 정비하고 청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한 시점에 문화재 돌봄이라는 사업이 생겼고, 그거는 그 당시에는 문화재청 100% 지원이었는데 4년 후에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지원을 광역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화재 예방적 관리 기법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유적들을 정비해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탑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든지 마을 뒤에 대나무가 있어서 너무 찝찝하다든지 습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베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지가 한 9년 전이었는데 원래까지 9년 동안 그 대나무를 베는데, 그러니까 이제 2011년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상북도하고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층 석탑 주변들을 마을 전체 진짜 그거는 너무 그 난공사라고 그럴까? 대나무가 빡빡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무덤도 뭐 찾아냈다며요. 참 제가 한번 현장 가보고 놀랐어요. 그만큼 좀 노력을 하고 또 용기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 뭐하는 지 뭐 이랬을 건데. 세월이 해결이 좀 같고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면서 점차 시간을 장기적으로 줬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이것이 2, 3년만 했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왔더라도 한계가 있었을 건데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천히 대나무를 베고 또 베면서 한
대나무를 한 7년 정도 집중적으로 베고 네. 2년은 작년에 한 집, 올해 한 집 이렇게 해가 마무리했었는데요. 대나무를 정비하면 마을이 깨끗해지고 환기가 되고 기내가 많았다면 거의 습기가 많은 걸 좋아하니까 적어지고 동네 전체 분위기가 밝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7년부터는 KTNG가 지원해서 네. 바로 마을을 바꾸는 그 사례가 민관과 기업이 함께 했다는 것이 혁신의 사례가 되었고 야, 진짜, 예. 예, 주민들도 대단한 처음에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함께 하고자 했고 80대 어른들도 자부담을 또 하면서 마을을 바꾸고 동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담도 상당히 낮춰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들, 문화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또 담을 허문다는 것은 낮춘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렇죠. 널린 마음을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걸으면서 좋았고, 그다음에 싹 걸으면서 또 곳곳에 꽃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구절초 예. 삼치천사 거기에 예. 야 그거는 지금 뭐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그거 많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정읍 이상으로 거기가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아 그거 참 멋있던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업이 비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왔고요. 원래 평일도 한 1000명 정도, 주말은 3000명 이상이 와서 원래 한 3만 명, 내년 한 6만 명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정도로 아, 참 좋았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마을, 경주 숨어있는 마을로서 힐링과 명상이 되고 정말 새로움을 느끼가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산에 보면 말이에요. 삼진어묵, 네. 어묵이 전 정부에서 신지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삼진어묵이라는 쭉 만들었던 전통이 있었고, 유학을 갔다 온 손자가 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경주에도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여러 문화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을 조금 돌려서 네.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수도 있고 좀 많이 알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정비하거나 다목적적으로 이번에 효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데요. 네네. 올 여름에 좀 가다가 하선 사실 끝물에 갔는데 연꽃. 연꽃. 네. 아 그것도 좋던데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래갖고 부산에서 왔죠. 홍련이 굉장히 홍련이면서 좋은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불타는 게 근데 좀 아쉬워가지고 내년에 꼭 적게 가겠습니다. 7월 중순 그걸 정도. 굉장히 많이 사람 많이 좋아하죠. 예, 예, 많이 그것도 좀 있으면 명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 구절초하고 그 전에 이제 연꽃이 약간 늦게 피더라고요 이쪽에서. 예, 좀 늦는 편이고 연꽃과 그 구절 사이에 꽃무릇을 한 3만 성 심었어요. 아, 참 그것도 좋을 거예요. 예. 그냥 계속 번지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심었기 때문에 내년 되면 거의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각 마을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정비하면서 또 그 주변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바꿔가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참 그 묘양 옆에 쓰레기장 예. 그 연못 일본에 옆에. 그것 좀 제거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그래, 한 4년. 그 나한테 보면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 왕궁 바로 담 바깥에 쓰레기가 장이 될 뻔했던 거를 이제 제거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적은 부재한 거 아니에요. 하고 사적방 울타리 바깥에 지저분해 된다는 이 사고가 잘못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 이제 유적에서 유적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유적 값어치를 높인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유적의 탑에서 구절조를 심면서 10평의 탑 유적권이 꽃을 2,000평 심으니까 2,000평의 유적권이 되었고요. 이제 저는 저 욕심을 내서 유적에서 유적 주변에서 이제 마을을 바꾸면 해서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그것이 자원화된다면은 새로운 그리고 주민들의 사고가 바뀔 때 저는 아무리 중요한 유적이라도 주민들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마을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갔을 적 처음에 뵐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신라 문화원이니까 네. 문화원이니까 가서 그냥 그 서학서원이라든가 소개하고 뭐 또 아니면 또 이제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은 일부의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부분이고 마을 전체를 바꾸고 그다음에 또 왕릉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 특히 네. 상징성 있는 마을들을 통째로 바꿨다는 데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주민들이 몇 분이 사셨어요? 현재 지금 마을이 큰 마을까지 하면 한 200호가 되는데요. 우리는 세골 마을 한 70호 정도를 대상을 했는데 그럼 한 뭐 37이 한 200명 정도 대상의 마을이다. 그러나 좀 확대한다면은
한 600명 정도 되는 마을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농촌에는 대부분 그쪽 소학마을도 그렇죠.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은 계시죠? 분들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시내와 가깝고 또 마을 바꾸다 보니 근래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오게 되는 아, 그래요?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도 초반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그렇죠. 설득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을 예, 것 예. 같은데요. 우리가 뭐 2011년에 그렇죠. 출마할 때는 그때 상황이 그때는 어땠습니까? 뭐 관심이 없었고 또 우리가 하는 머리 하는구나 정도였고 또 우리가 시비를 받거나 마을하고 영향을 가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화의 돌봄이 조금 유적 주변만 했다가 2017년부터 기업을 후원을 받아서 마을을 바꾸다 보니까 피해보다는 덕이 되다 보니까 공감대를 가졌고 공감. 예,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9년이나 세월 아니면 7년이나 세월을 가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자연스레 맡기게 되고 또 저희들도 공심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업무적으로 봤다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진 원장님께서는 서학마을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오셔가지고 네, 어떻다면 네. 내지인이 예, 예. 경주도에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단하시네요. 세월이 꾸준하게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신뢰가 된 것 같아요. 자, 경주 하면은 이제 우리 참 아픈 역사가 있죠. 경주 우리 지진 네. 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문화 유적들도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전국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성원도 많이 하고 그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소학마을하고 그런 그 서울 개선하고 하는데 좀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1차적으로 KTNG가 그 경주 지진이 날 때 5억을 문화유청을 기부를 했고요. 아하. 그 기부한 돈이 다시 우리 문화재 돌봄 협회로 가서 그 황남동 일대를 한 6주 동안 월화수목금 이래가 4박 5일간을 40명씩 6주를 한 1,600명이 연인이 와서 그 마을을 바꿨습니다. 네. 그 와중에 KTNG가 와서 굉장히 공감대를 가져줬고 또 그런 인연에 의해서 제가 거의 끝나고 난 뒤에 만남이 몇 분 있다가 마을을 유적을 지금까지 16년까지 했다면 17년부터 마을을 바꾸고 싶었는데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KTNG가 근본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 마을이 바뀌었지 기업이 돕지 않았다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은 그 작은 건 아니지만 크지만은 그 액수를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예, 그래 예. 쓰고 또 외부 이런 건 스스로 다 구해서 쓰고 막 이렇게 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객관성과 신뢰성들이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얻은 하나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주 본받을 만하고 다른 데서도 공공사업 이런 걸 하면은 누수되는 게 많다고 그렇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상당히 좀 크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문화관광부의 1차 관님도 오시고 청장님도 오셨는데 문화청장님도 오셨는데 이거 설명을 들었고 2억 정도의 말을 받겠다는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관에서 한다면 10억 이상이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관은 더 철저하게 하고 설계도 하고 복잡하지만 민간인이라는 건 KTNG가 기업이 신라문화로 바로 후원을 했고 저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쓰리듯이 작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가능했다고 보고요. 제가 정말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돈을 효과적으로 썼고 또 주민들도 일부 농창이나 자부담까지 모든 분은 아니지만 뜻이 되는 분은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돈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 지역의 폭을 틀에 맞추지 말고 그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큰 그림에는 맞추되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낼 때 도시 재생은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 혁신 사례가 되어 있는 그런 서학마을을 혁신을 시킨 이런 중심에는 신라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라문화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라문화원은 93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민간문화단체로 출발했고 우리가 문화재와 문화재를 활용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요. 또 신라문화원은 문화관광 문화재 유적을 갖고 가는 정도였다면 그 산하에 신라문화원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돌봄 사업단이 문화유청과 경상부도 후원해 줬기 때문에 이 유적 주변을 정비했고 그럼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도 이 신라문화의 핵심적인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고 그 역할이랄까 중요성 이건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신라문화원의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청장님하고 뵈면은 신라문화원은 문화유적의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돌봄 사업단에 직원이 한 45명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한 1,300분 대상을 하는데 거기에도 직원이 17명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사회적 기업인 문화재 보존활용센터 그리고 경주 고태
이런 형태로서 직원이 한 12명 정도 해서 70명 정도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예, 이거 정부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12명은 정부에도 후원 회원들과 사업을 해서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원투 생각할 때 정부 어떤 무슨 기관 저희인가 예. 뭐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뭐 이런 기관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사단 예, 재단법인 민간단체. 사단법입니까? 사단법인에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후원을 받고 사업을 해서 후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결사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상당히 이런 볼 때는 철학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행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이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쭉 끌고 가냐는 데이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 중심에 우리 그 진원자님이 계신데 진원자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훨씬 많이 뛰시는데 본인이 좀 이런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을 거예요. 신뢰성이라는 문제. 그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으신지.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일은 법보다는 저는 법보다 도덕과 양식과 열정과 그 애정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봅니다. 아하. 그래서 한 길을 제가 대학에 졸업하고 3년 있다가 지금 신라문화원을 이뤘다면 30년을 한 길로 왔고요. 경주라는 특징을 가졌고 저는 공심과 열정이 있다면은 가다 보면은 아리랑 고개 넘듯이 화상이 있더라도 근본은 한 길을 가니까 되더라. 저는 공심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원래 고향은 경주면서 산내 대를 아주 시골이었고요. 초등학교 때 읍면 근처 너비로 이사를 왔고 결국 사학에 온 거는 한 5년 전에 사학에 이사를 오고 그동안에 이제 그 신라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경주에서 있다 봅니다. 그럼 아까 그 학교 전공은 전공은 국사학과를 나왔고요. 국사학과, 예. 또 경주에서 불교활동가 국사학과가 전목돼서 신라문화원의 YMC가 기독교 시민운동이라면은 저는 불교문화운동을 해왔던 게 전국대. 동국대 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좀 이런 거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이미 일을 하고 싶어서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느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좀 준비된 혁신이네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쭉 추진해왔을 때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큰 고비들 하나의 그 정리가 됐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운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문화청이 굉장히 공감돼가지고 이걸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을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단초를 가졌고 HI하고 지난주에 세미나도 했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같이 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하면서 컨셉을 아까 왕관 이런 거 이제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던데 그거 어떻습니까? 이 지금 부스를 만들 때 아이템이랄까? 뭐 어떻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신라문화 체험장이라고 이미 9년 전에 만들었던 게 있고요. 그런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스를 많이 꾸미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와서 문화재 접하고 공간을 쓰고 단임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공간을 가졌다는 것은 문화재가 접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택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공간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공간 좀. 네. 저 공간 저게 저는 이거를 그냥 무료로 준다며요, 이거를. 네네. 이런데 무료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걸 무료로 이제 여기서 한번 써보고서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쓰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그거는 뭐 계속 그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6,000원이 열렸습니다. 예예. 근데 이거 애들 되게 좋아하고 계속 쓰고 다니는데 또 이 여러 부스가 지금 59개의 그런 부스가 있는데 당연히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참 기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내일 몇 시까지 합니까? 내일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서 여기에 부스가 그 입구에 들어오는 두 번째 집인데 문화유청 수학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시면 건강도 쓰고 어린이들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멘토리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 좋은 것 같아요. 선물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3일 동안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혁신의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홍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주에 가면은 서항마을 그 터미널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터미널에서 택시로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호텔을 무열왕릉 가면 바로 거기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실제로 실물을 보시고 그다음에 가면 토요일이나 계속 공연을 하죠. 예, 토요일에 4월에서 10월까지 공연이 있으니까 오시고 서원에서 수학서원에서 7시에서 8시까지 국악 공연이나 일반 퓨전 공연이 있으니까 오시고요. 고택 숙박 체험도 많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면서 한 4, 50분 아침에 산책한다면은 수학의 진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경주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또 그 서원들이 문화재로 등재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서원이 들어가죠. 수학서원은 세계유산 등재는 아니고요. 사액서원에 포함되고 경주에 흥성대원대 서원 철폐를 내렸을 때 47개 중에 2곳이 있는데 옥산서원과 사학서원입니다. 그중에 옥산서원은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고 사학서원은 아직까지 고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먹은가게 상당히 좋고 근데 옥산 소원이 같은 데 같이 소원을 하면서 하면은 마을도 좋고 그다음에 철철이 뭐 콩무릇도 있고 연꽃도 있고 예, 그렇게 여러 이런 그런 그 볼거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려서 좀 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뭐또 하루 먹을 수 그 저기 그 뒤쪽에 보면은 단체로 먹을 수 있는 그 큰 방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수학서원과 도봉수당에는 수학을 하니까 수학서원과 도봉수당 도봉서당이 거의 여기 예. 그 단체로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말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서울에 계신다면은 중앙정부와는 혁신 박람 오셔서 문화재청에 있는 사학마을 신라문화재 돌봄 사업단에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잘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싶고요. 경주에 계신다면은 사학마을을 오셔서 새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경주라든지 여러 시골 쪽 이런 쪽에는 농촌에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도 많은데 따라서 이제 마을 특성을 살려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리는 그런 그 의미에서 좋고 그다음에 문화재 그러면 진부한 거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혁신도 같이 넣어서 쉽게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에 앞장서고 도전에 앞장서는 분이 경주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원장이 되겠습니다. 원장님도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해 주셔서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원장을 모시고 제1회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활동방송의 문요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죠?